안녕하세요 법정 여러분, 김미옥과 같이 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부분은 바로 민법의 공부 방법론입니다. 사실 이 공부 방법론은 민법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험도 모두 적용이 되고 수능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곳에서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는데 오늘 진도를 복습을 다 못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진짜 두세 시간 만에 복습을 끝나고 와서 놀러를 가고 있어요. 너 다 했냐? 너 다 했어. 근데 시험을 보면 난 항상 시험 직전에 헉헉거리면서 겨우 시험을 봤는데 얘는 별로 공부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저보다 점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이게 볼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애는 그냥 뭐 타닥타닥 몇 시간만 공부하면 정리 다 했어. 오답 노트만 반복해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좋은 점수가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만 공부 방법론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샘플을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요 뒤에 보시게 되면 요 그림이 바로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고, 이쪽이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쟤는 별로 공부 안 하는데 뭘 다 했지? 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공부 방법론을 택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부족하고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공부 방법론을 택하신 겁니다. 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다란 동그라미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공부량입니다.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을 공부해야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학원 강의를 기본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강의를 듣지 않고 공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학원에 가서 강의를 들으시니까 자, 학원 강의를 이 정도 합니다. 왜? 합격하는 데엔 이 정도 동그라미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강의도 이 정도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강의를 다 듣고 자, 집에 와서 복습을 합니다. 복습. 자, 다음 단계로 복습을 가죠. 복습을 가면 하루 양이 이만치니까 이만큼을 다 복습을 하시죠. 복습량이나 강의량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수업을 3시간 들었으면 복습을 6시간 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복습하는데 시간이 더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그라미가 사실은 더 커져야 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일부러 그냥 뭐 동그라미 커봤자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시작됩니다. 또 그 다음날 이만큼을 수업을 듣고 또 그만큼 이만큼을 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날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가 전반적으로 쭉 다 끝나면, 강의 수업이 끝나면 결론적으로 책을 몇 회도 가느냐? 1회도 갑니다. 그러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앞에 부분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백지 상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집을 들어갑니다. 문제집 두껍죠. 그럼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앞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니까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고 문제집을 풀고 또는 문제집만 풀면서 밑에 해설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험 치기 직전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1회독밖에 안 한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한 권 하고, 근데 둘 다 새롭게 봤죠. 복습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집 한 번 풀고 한 번 복습하고 기본서 한 번 읽고 한 번 복습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 정리가 안 돼서 자, 요약 정리,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 이게 최종 정리 강의입니다. 최종 정리 강의. 최종 정리 강의는 별게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엑기스만을 뽑아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합격할 정도를 다뤄주는 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할 만큼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최종 정리 강의, 그리고 강사에 따라서는 플러스 알파로 최종 정리해서 요만큼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만큼까지 확장해 줄 수는 있죠. 그래도 합격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점수를 받으면 몇 개 차이로 떨어졌어, 한 개 차이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 공부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 공부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수험생들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야, 너 나중에 공부가 쭉 안 되다가 나중에 이거 듣는다며. 그러면
애초부터 그거부터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확실히 점수 딸 거 아니야. 그래서 요쪽에 있는 내용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 정리 강의를 먼저 듣고 공부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자, 여기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수업 내용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쵸? 요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수업 내용이 똑같죠? 좀 더 큰가? 네, 크죠?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들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들었다, 다 적었다, 다 듣는다. 그게 나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놓친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거죠. 수업 중에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셨죠? 절대 그런 천재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하고 이 문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들었다는 얘기죠. 사실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강의를 하러 갈 때 진짜 핵심적인,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이 시험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시험에 포인트가 있어라는 그런 가장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부분을 완전히 숙지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들어가죠. 그러면 강의 중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야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게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가 무엇인지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받아 적거나 듣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핵심 중에 핵심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 강의의 강약, 선생님의 별표, 선생님의 빨간색 밑줄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찾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아셨어요? 토시 하나 빼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진짜 다 공부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만 계속 찾는 거예요, 걔네들은. 핵심을 찾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복습 안 합니다. 들었잖아요. 들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전부 다 가서 꼼꼼하게 되새기면서 이때 이런 얘기 하셨지 하고 복습을 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오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두 가지 유형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제의 유형이 과정을 중시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과정 중시. 과정을 알아야만 그 문제의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회계, 수학, 경제학과 같이 중간에 과정을 알아야만 문제를 대입해서 그 결과물이 대입하는 숫자만큼 결과물이 달라지는, 따라서 이건 결과 중시가 아니라 과정 중시형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정 중시형 시험 문제는 결과를 기억할 게 아니라 과정을 중심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결과 중시형 시험이 있습니다.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딸랑 나오는 거죠. 이미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민법이 바로 그거죠. 이미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결과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되셨죠? 그러면 민법은, 자, 민법만 예를 들어 볼게요. 민법은 과정 중시형이 아닙니다. 결과 중시형입니다. 수업 시간에 빠짐없이 들었다면서요. 과정을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어떠한 과정인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이미 여러분께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결과 중시 부분에서 결과 부분을 열심히 반복하는 거죠. 근데 결과를 열심히 반복을 해서 외우는 거죠. 요것만 외웁니다. 요것만 외웁니다. 절대 그날 공부한 거 다 외우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과정 다 빼야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 빼야죠. 핵심 중에 핵심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복습하는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뼈대가 필요합니다. 복습을 하는 데 있어서 뼈대가 필요한 거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야, 무조건 외운다 그러면 다 외워지겠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반복한다고 해서도 외워지겠니? 어디 소송을 둬야 될 거 아니야? 어디 부분인지 뼈대를 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뭐냐? 기존의 파란색은 내가 수만 번을 복습할 수 있지만 뼈대가 필요해. 이 뼈대가 뭐냐면 목차입니다. 목차.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차를 중히 생각하는 이유가
뼈대인 목차를 잡고 그 목차 안에 요런 내용, 요 목차에 요런 내용 해서 목차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차를 보고 내용 암기하고 내용 암기하고 다시 한번 목차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속감을 키우는 거예요. 암기 내용에. 소속감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집에 있는 프린트물이 4개가 있는데 방바닥에 4개를 어질러 놓으면 나중에 못 찾잖아요. 그런데 그 프린트물을 4개의 서랍에다가 각 종류별로 넣어놓으면 언제든지 찾아 꺼낼 수가 있죠. 머리의 지식도 마찬가지로 4개의 서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4개의 서랍이 뼈대고 그것이 곧 목차라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여기에는 이런 걸 집어넣은 적이 있었지 라고 꺼내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목차를 그렇다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목차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담아놓는 통에 불과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목차를 중심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만큼 공부를 이만큼 복습을 하는데 그날 못할 수도 있죠. 겨우 한 번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만큼의 공부를 이만큼 공부한다면 이만 시간 동안에 얘는 4번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을.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죠. 4번, 5번을 미친 듯이 복습을 합니다. 뼈대 한번 보고, 목차 한번 보고, 맞아. 목차 보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핵심을 4번 반복하는 애와 가장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습을 한 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사실 승부가 갈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절대 여러분 형광펜으로 목차를 칠하실 때에도 진한 색으로 칠하시면 안 돼요. 연한 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니까. 목차는 단순히 나의 지식을 담아놓은 통에 불과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시간이 남아요. 4번, 5번 복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복습을 할 수 있어요. 하루만 해도. 그런데 그 복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되면 문제집도 풀어봐요. 해당 공부 범위의 문제집도 풀어봅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풀어보겠죠. 문제집을 풀어봅니다. 자, 그럼 문제집을 풀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공부한 부분은 다 맞췄는데 왜 여러 번 복습을 하니까 문제집까지 다 소화를 했는데, 자, 문제는 여기 부분, 요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소홀히 했죠. 완전히 그 부분은 막 완전 집중적으로 복습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해당 문제를 좀 풀어보고 틀렸네? 뭐가 틀렸지? 라고 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왜? 여기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공부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정리.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똑같이 복습, 또 문제 풀기,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씩 토막토막 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여러분 공부량이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여긴 내가 다 알아. 여긴 무수히 많이 공부를 했지. 무수히 많이 복습을 했어. 최소한 10번 정도는 봤을걸? 그러면 10번 정도 봤기 때문에 여긴 다 알아요. 여긴 다 아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다가 공부를 또 하다 보면 여기 추가할 부분도 생기고 추가할 부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추가할 부분이 생기고 추가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 내가 모르는 영역에 정말 드물게, 아주 드물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또 하셔야 되죠. 그때 여러분 뭐를 만드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이건 주의하자 하고 오답 노트를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공부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구장창 패고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될 내용이 있으면 요것만 또 주구장창 패고 서로 섞이지 않게 뼈대 잡아가면서 싹싹싹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걸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반복해서 시험장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오답 노트는 절대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오답 노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진짜 말 그대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문제, 혹시나 모르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들께서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여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과갑성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을 배짱 좋게 줄일 수 있는
결단력, 과감성이 필요해요.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결단력과 과감성. 그러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자, 우리는 그 결단력과 과감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패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확인하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이렇게 들으셨다면 지금서부터 이 부분을 빼고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내가 이건 집에 가서 꼭 볼 거야, 내가 이건 반드시 암기할 거야 라는 부분으로 범위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수업 중에 먼저 범위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에는 과정 따위는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해서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과정의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의 부분들을 버리세요. 그래서 결과만 복습을 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줄인 게 맞냐? 이게 의심스러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자료 우측에 화면이 뜰 거니까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종중이라고 하는 관련된 내용을 판례를 모아봤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먼저 판례 내용이 나와 있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3 및 종후 상원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해서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을 비추어 볼 때 공동의 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부분을 수업을 들었다고 치죠. 그 중에서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강사분께서, 선생님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겠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였는데,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문제집을 오십니다. 문제집에서 기출지문이 핵심이 되는 거죠. 기출지문. 그래서 그 밑에 2번 기출문제를 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종중은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성년남자로만 구성된다. 여러분, 성년남자로만 구성된다 그랬는데 정답이 X예요. 문제를 절대 풀지 마세요. 객관식에 오셔서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푸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정답을 X라고 표시를 했는데 뭐가 틀렸지? 못 찾으면 너무 땡큐죠. 내가 이 문제의 포인트를 못 찾고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의 정답이 틀린 걸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을 찾으세요. 바로 성년남자로만, 그렇지, 성별의 구별 없이였지.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남자로만에 해당하는 판례 내용을 가시면은 세 번째 줄 우측에 성별의 구별 없이라고 되어 있죠. 성별의 구별 없이 거기 밑줄 그으시죠. 이걸 시험 문제 냈구나. 내가 정리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네. 확인하시는 거죠. 성별의 구별 없이. 자, 그 다음에 2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손인 여성은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그죠?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죠? 방금 밑줄 그으셨던 성별의 구별 없이 옆에 성년이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안 되는구나. 시험 문제를 보니까 포인트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여러분 빨간색 형광펜으로 또는 빨간색 사인펜으로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성년이 되면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그 성년이 되면 밑에다가 뭐예요? 미성년 X,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그 구성원이 된다. 빨간색으로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가 뭐예요? 그 판례 제일 첫 번째 줄 종중이죠.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아셨죠? 그러면 종중도 빨간색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구성원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정리했느냐면 여기를 정리하신 겁니다. 기출지문과 수업 내용을 통해서 여기를 잡으셨어요. 이것만 몇 번 반복해라? 4-5번. 어렵습니까? 쉽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걸 다 읽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걸 복습했다라고. 아무짝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약 정리를 보시면은, 요약 정리는 여러분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재에다가 빨간색 형광펜으로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요약 정리를 제가 보여는 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만 드릴게요. 자, 종중의 구성어는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고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시험에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4번 가시면 미성년자는 종중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원래 종중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약은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없다, X. 이렇게 해서 다른 시험 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응용했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복습을 하실 때는요. 자,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빨간색 밑줄만 읽으시는 거예요. 종중, 성별의 구성 없이 성년이 되면 구성원이 된다. 끝. 복습 끝.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했어야 될 부분을 애초부터 정리하는 습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여기 부분을 잡자입니다. 거기 부분을 잡을 때에는 첫 번째, 수업을 잘 들으시고 중요하다는 부분은 꼭 표시하시고, 두 번째, 책을 처음서부터 읽어버리는 어리석음은 떨쳐버리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셔서 계속 그 부분만을 무한히 복습 반복하실 것.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정리한 게 조금 의심스럽다면은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서 거기에 핵심 문제를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것.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시험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지문을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나온 것들은 과감하게 제끼세요.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의 핵심의 핵심만을 간추려서 무한히 반복하시는 것이 좋은 성적을 내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 방법의 다른 부분들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법둥이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공부 방법론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체득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